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제 목소리 들리죠, 그죠? 네. 현재 뭐 카톡방, 무료 체험방에도 이제 방송을 한다고 공지를 드렸고요. 다들 목소리는 잘 들릴 거라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문원영 대표입니다. TV에서 제 얼굴들은 많이 보셨죠, 그죠? 네. TV에서 제 얼굴은 보셨을 테고, 또 최근에 계속해서 방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또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종목 3단까지 포함해서 좀 진행을 1시간 또는 조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사실은 상당히 급락이 좀 많이 나왔죠, 그죠? 오늘 시장 보게 되면은 코스피가 이제 사이드카까지 9년 만에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선물 시장이 이제 급락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뿐만 아니고 코스닥까지도 급락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식을 하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힘이 들고 또 이게 이제 어떤 일 때문에 또 어떻게 앞으로 시장이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할 것 같은데 차분하게 저하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진행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또 팁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간단하게 오늘 시장 한번 보게 되면요. 코스피가 3.87%, 그죠? 코스닥이 5.39%.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장중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장이 마감된 시점에 보게 되면요. 10% 이상 급락한 종목이 거의 200개. 그죠? 7% 이상 급락한 종목이 거의 500개가 넘어가고, 제가 아까 전에 3시경에 봤는데, 거의 1000개 종목이 7% 이상 급락,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절반 이상이 10%까지 급락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에 앞서서 우리가 조금 팩트를 한번 좀 짚고 가야 되겠죠, 그죠? 제가 이제 좀 쉽게,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수치들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쉽게 이제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데 너무 어렵게 듣지 마시고 좀 쉽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 지금 시장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요. 제가 간단하게 오늘 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왼쪽에 상단에 있는 차트는요. 너무 크게 깊게는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왼쪽 상단에 있는 차트는 최근에 2년 동안의 거래소, 즉 코스피의 차트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는 현재 보게 되면 코스닥의 차트입니다. 얼추 우리가 이제 지수에 대한 내용들을 볼 때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쉽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하락 장세가 연속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2년 동안에 어떻게 됐죠? 거래소는 계속해서 하락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 하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2019년도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을 계속했는데 어느 정도 빠졌냐 하면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국내 증시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20% 가까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5%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실제 한 이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고, 최근 2020년 정도 들어와서 경기가 조금 풀릴 거다, 시장이 좀 좋아진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좀 살아날 타이밍이 됐다라는 기대감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수는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죠, 그죠? 이렇게 코스피도 코스닥도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우한 지역에서 폐렴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다시 한번 급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첫 방송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다들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2020년도에 최근에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죠? 현재 3월 달인데 3월 달까지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가 현재 17% 정도 오늘 기준으로 하락을 했어요. 1개월 동안에. 1개월 동안에 코스피가 17%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1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시장 자체가 17%, 코스피가 17%, 코스닥이 18% 정도 빠졌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은 어떻게 됐겠냐라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도 지금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부터도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지금 10% 이상, SK하이닉스는 거의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거기에다가 현대제철이나 또는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은요. 30% 이상 주가들이 급락을 했거든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 지금 글로벌 정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안정적인 대기업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들도 지금 시장에서 전부 다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좋은 종목들, 나쁜 종목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당연하다라고 일단은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급락하고요,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고 모든 종목들이 급락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만 올라오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폐가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구간이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게 시장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소상공인들, 그죠? 하물며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든 구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만 힘들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된다?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정말로 힘들어지고 힘들어지면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기회가 왔을 때 대한민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여기에서 더 빠져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코스닥이 300 간다. 코스피가 뭐 1000 간다. 이렇게 갈 일은 없겠죠. 그죠? 이렇게 갈 일은 없겠죠. 분명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시장은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항상 영원히 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골이 깊으면 다시 산도 높게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너무 두려움을 느끼고 만약에 우리가 속된 말로 멘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시장이 반등하는 타점에 우리가 속된 말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야 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돼서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기회를 또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든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는 주식하는 사람들 많이 힘든 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요. 시장이 빠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 빠지는 시장 안에서 그죠? 같이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힘든 거지.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방법을 모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어제 내용을 좀 복기를 했는 내용인데요. 어제 이제 체험 5기죠, 그죠? 5기 맞나요? 체험 5기 방에다가 제가 이제 어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는데 어제 이야기 주식은 오늘 당일의 이야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시장이 왜 빠졌는지, 그죠? 지금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전체적으로 숲을 좀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나중에 어떤 나무를 잡을 것이냐, 어떤 종목들을 잡을 것이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지금 글로벌 증시나 한국 증시는 두 가지가 제가 좀 상충을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어떤 내용이 상충을 하고 있느냐, 요 내용이죠.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하고 글로벌 시장하고요. 상충하는 구간에 지금 현재 좀 속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은 사실 잡혀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악재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어제까지 그저께까지는 한국은 대구의 신천지 문제들이 조금 잡히면서 일일 감염자 수가 좀 줄어들었죠. 중국의 우한 쪽만 하더라도요, 지금 보게 되면은 100명 아니죠. 50명 이하까지 지금 감염자 수가,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요. 그래서 한국은 상당히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면에 악재가 조금 나오고 있죠. 뭡니까? 다른 악재라는 것은 글로벌 악재입니다. 우리나라와 아시아는 조금 내용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아쉽게도 어떻게 되고 있다? 미국 쪽.
또는 이탈리아 쪽, 뭐 가까운 이탈리아와 가까운 스페인, 그다음에 독일까지도 점점 뭐다 확진사가 좀 늘어나면서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퍼지고 있는 단계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어제 어떤 일들이 좀 생겼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제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감소를 하고 있고, 유럽 쪽은 번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보다 조금 더 강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거죠. 그래도 한국 증시는 강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또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의 증시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다우 시장 지금 보게 되면요, 바닥이 없이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다우 증시와 우리나라 시장을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한국 증시가 더 강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일단 우리가 좀 알고 있자라는 거지. 한국 증시가 아직까지는 미 증시 또는 독일 증시 또는 이탈리아 증시, 유럽 증시보다는 훨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팩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되고 있다? 예를 들게 되면은 글로벌 쪽에서 조금만 분위기가 돌아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증시는 미국과 유럽 증시와 달리 디커플링이 되면서 순식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힘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보다 악재에서 강한 종목들이 더 잘 가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이거를 조금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자, 제가 이제 종목 상담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안심을 하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한번 보게 되면은 분명히 과거의 사스나 또는 2009년도의 신종플루, 그죠? 보다는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WHO에서도 어떻게 했다?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어제 팬데믹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항상 마찬가지지만. 뭐다? 한국과 중국에서. 자, 중국이 처음에 우한 쪽에서 폐렴이 일어났을 때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정말 이러다가 이거 중국이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 정도로요. 그죠? 병상도 부족했죠. 인프라도 부족했죠. 그죠? 거기에다가 관리 감독도 잘 안 되고 있었죠. 사망자 통계도 믿을 게 못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게 되면 이 중국이 정말로 사고가 나고 전 세계 경기가 무너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어떻게 했다? 잡아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중국 애들이 이탈리아에 의료진을 보낸다. 한국에 마스크를 보낸다. 그죠? 자기들이 이제 지원인 것처럼 이제 거꾸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거기서 나왔냐면 첫 번째는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 우한을 고립시켜버립니다. 우한에다가 우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 하늘길, 백길은 아니겠지만은, 그죠? 도로, 모든 걸 다 차단해버립니다. 우한을 딱, 어떻게 했다? 폐쇄를 딱 시켜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확산 속도가 우한에서는 점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늘어났지만, 걸릴 사람들이 다 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로 전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지금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천지라는 대구 쪽에서 대다수 감염자가 발생을 했는데 정부 쪽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신천지 전수조사였죠. 그죠? 전수조사였죠. 30만 명에 되는 신천지 교인들을 모두 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죠? 경찰력까지 총동원을 해서 일일이 다 파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어쨌든 간에 대부분 격리 조치를 시켜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물론 단기적으로 구로의 콜센터 쪽에 문제가 생겼지만 뭐다?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파고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이제 잡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또 마찬가지지만 소폭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뭐다? 하룻밤 사이에 구로 콜센터에 대한 확진자 수는 지금 급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보다 이제
한 20명 정도 늘어났죠. 그죠? 그리고 중국도 확실히 줄어들었죠.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문제가 뭡니까? 글로벌입니다. 어디입니까? 미국. 또 미국보다 지금 더 급한 문제는 어디입니까? 유럽이죠. 이탈리아죠. 특히. 또 두 번째는 뭐 스페인.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세 번째는 독일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와 중국이 잡아낸 방법. 어떻게 잡아냈다? 폐쇄 조치를 잡아냈는데 이걸 누가 하고 있다? 이탈리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탈리아 어제 기점으로 시작해서 이탈리아 모든 지역에 대해서 뭘 내렸다?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려고 하게 되면 뭐다? 일일이 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뭡니까? EU 쪽의 국가들도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정말 일이 커지겠다. WHO도 마찬가지죠. 야 이거 이러다가는 정말 일이 커지겠다라고 하고 내려버렸고 오늘 트럼프 어떻게 했습니까? 유럽과 미국의 이동 제한 조치 한 달간 결국은 유럽에 있는 애들 미국으로 못 들어오게 했다. 결국은 지금의 시점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처음에는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중국으로 인해서 급증을 했고 한국으로 인해서 급증을 했고요. 거기에다 이탈리아까지 급증이 하니까 뭡니까? 이제는 이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어디까지 왔다? 일단은 거의 꼭지까지 왔다라는 거죠. 꼭지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미국, 유럽, WHO 쪽에서 이제 놀란 거죠. 놀라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어떻게 한다? 야, 전부 다 이동하지 마. 이동하지 마. 물론 여기에서 자연적인 증가세는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왜? 이미 예비적으로, 그죠? 자가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또 전파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미 아직까지 발병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추세 자체는 단기적으로 올라가겠지만 뭐다? 제한적인 폐쇄 조치를 진행을 딱 해버리면 자연적인 증가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꺾이게 되는 거죠. 꺾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2009년도에 신종플루 엄청나게 우리나라 10만 명 이상의 감염자들이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도 사망자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떻게 됐다? 해결이 됐고요.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계절적인 요소들이 있죠. 항상 이 전염병, 질병 이런 것들은 언제 나온다? 꼭 겨울에 발생합니다. 그죠? 조류 독감도 마찬가지고요. 하물며 동물에 관련된 돼지 열병도 마찬가지고 항상 겨울에 이 질병들이 나오는데 또 계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운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힘들지만은 우리가 마음대로 시장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 2009년도, 2010년도 또 최근에 나왔던 메르스 바이러스 또 그 이전에 강력했던 질병들의 데이터들, 그죠? 그 다음에 기간들, 그 당시에 나왔던 내용들 다 종합을 해보면 뭐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꼭지까지 왔고, 여기서 조금만 더 힘내고 인내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더 참으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그죠? 얼추 시장에 대한 그림들은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좀 보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좀 이런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좀 드릴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대표님 바닥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바닥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게 바닥이다. 우리가 이게 바닥이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을 끌어와가지고 주식에다가 풀 배팅을 하겠죠. 그런데 참 아쉬운 거는 그 바닥이라는 게 참 알기가 힘듭니다. 또 더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이게 바닥이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다. 맞죠? 이제 바닥인데,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는데 문제는 뭐다? 사람들이 그때는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항상 똑같이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들도 사실 그려놨는데, 뭐 오늘 설명할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시장은 항상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고요. 너무 많이 급락하면 또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하면 또 내려오죠. 이런 주식시장은요, 항상 되풀이가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바닥이 왔을 때 사람들이
돈을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꼭지에서 또 매도를 하고요. 좀 기다렸다가 다시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하죠. 어떻게 합니까? 꼭지에서 종목을 사죠. 시장이 좋아졌다. 종목들이 좋다. 여기저기서 좋은 레포트들 나오고 여기서 돈 벌었다 이야기하면 그때야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사니까 주가가 미친 듯이 빠지더라. 너무 빠지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가지고 바닥에서 야 이거 지금이라도 던져야 된다 이러다가 정말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딱 던지면 또 주가도 다시 또 올라오는 거죠. 뭐 피해 없이.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일단은 좀 버티시라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바닥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뭘로 보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바닥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좀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허튼 소리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인데 바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닥을 체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고수회전에서도 나가서 방송을 했던 내용인데 과거의 데이터, 그죠? 내 느낌에 바닥인 것 같아.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니까 이게 바닥인 것 같아. 그걸로는 부족하죠. 우리는 주식으로 우리의 자산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벌은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냥 감에 따르기는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용 물량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시장이 이렇게 이제 요게 코스닥의 이제 차트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도 최근에 떨어졌던 흐름까지도 눈에 보이는데 최근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는요. 재미있는 사실은 대세 상승장에도 항상 1년에 4번에서 5번의 급락은 옵니다.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요. 항상 급락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전에 2018년도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급락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이때도 급락이 항상 있었습니다. 급락은 항상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대세 하락장에서 바닥을 잡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신용물량입니다. 제가 오늘 또 체험방 또는 VIP 방들한테는 제가 이런 것들 올려드렸죠. 그죠? 올려드렸는데 보시게 되면요. 항상 시장이 급락을 할 때는요. 시장이 급락을 하고요. 그죠? 시장이 급락을 하고요. 또 시장이 급락을 하고요. 또 시장이 급락을 하고요. 또 시장이 급락을 할 때 항상 똑같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뭡니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 드렸잖아.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저도 주식을 오래 했지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시장이 올라가면요. 투자자들이 막 주식을 사요.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엄청나게 구해와가지고 막 미친 듯이 주식을 삽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시장이 떨어지면요. 또 사람들이 막 팝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늘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때 위기는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 기회는 온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 딱 보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자, 우리나라 시장 여기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이야기. 자, 대표님 신용 물량이 어떻게 지수의 바닥을 잡을 수 있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개 해드릴게요. 자, 위로 넘어갑니다.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 조금 확대를 해놨죠?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봅시다. 이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증시가요, 2018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 내리 2년을 빠지게 됩니다. 내리 2년 동안 지수가 하락을 하게 돼요. 계속 빠집니다. 물론 그 사이에 지수가 빠졌다가 올라오고 빠졌다가 올라오고 빠졌다가 올라오고 빠졌다가 올라오고 하지만 계속해서 시장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잠깐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급락을 하고 있죠. 맞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개인들은 언제 매수한다고 이야기했죠? 개인 투자자들은요, 시장이 급락할 때 매수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요, 시장이 올라가면 매수를 합니다.
시장이 쭉 올라가게 되면요, 매수를 합니다. 절대로. 항상 그랬습니다. 시장이 급락했을 때는 매수하지 않다가요, 시장이 올라가고 자기가 봤을 때, 시장이 좋아졌네. 막 사람들이 또 수익 자랑을 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매수를 합니다. 근데 돈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빚을 내서 가져옵니다. 신용을 사용하고요, 스탁론을 사용하고요, 심할 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요,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기도 하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버리죠. 본인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니까 시장은 똑 떨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 당장 여기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빚을 내서 매매를 했잖아. 반대 매매가 나오잖아.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다 틀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기가 손절을 하고 또는 무서워서 조금 뭐 쫄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쫄아서 손절하게 되면 또 시장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억울하잖아. 또 어떻게 해요? 또 돈을 구해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또 구해옵니다. 근데 자기가 또 돈을 또 엄청 구해옵니다. 이번에는 복수해야지. 이번에는 잘 될 거야. 근데 자기가 매수하면 또 급락해버립니다. 또 빚만 늘어나는 거죠. 그 자기가 팔게 되면 또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시장은요, 분위기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의 패턴이 항상 똑같은 거죠. 어제 같은 날도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이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지. 아주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많은 예시를 좀 편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시를 많이 드립니다. 재미있게.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이 술 취한 것 같아요. 근데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내 앞에.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들을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못 걸어가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지. 좀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이상한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큰 칼을 들고 막 흔들흔들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죠.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서우면 좀 피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한다? 오늘 같은 날 또 3천억, 4천억, 5천억, 최근에 이틀 전에 1조를 매수한다는 거죠. 온통 악재밖에 없는데 빚을 내가지고 1조를 매수한다는 거죠. 왜? 자기가 손실이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다 보니까 물타기를 하는 거지. 물타기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이상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딱 보게 되면요, 항상 보게 되면 시장이 급락할 때 뭐가 나온다? 개인 신용 물량이 한가득 쌓여요. 개인 신용 물량이 한가득 쌓이게 됩니다. 시장이 여기서 막 사람들이, 그죠? 주가가 좋으니까 막 사요. 빚을 내서. 근데 떨어지면 또 삽니다. 빚을 내서.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더 똑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못 버티는 거죠. 왜? 한 5천만 원을 빌려왔는데 한 달 만에 5천만 원이 2천만 원 되거든. 깡통 계좌가 돼버리거든.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바닥일 때를 딱 보게 되면, 항상 보게 되면요, 신용 물량이 어땠다? 2016년도 12월 달 3조 6천억, 3조 8천억, 4조 2천억, 4조 3천억, 4조 5천억. 개인들이 신용 물량 빚을요 6조 5천억까지 냈어요. 대부분 6조 5천억이 다 빚으로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야.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다가 시장 급락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다? 2조 정도가 어떻게 됐다? 전부 다 손실로 마감이 되어버리는 거죠. 빚이, 시장의 신용 물량이 6조 5천억에서 5조까지 싹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바닥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개인 물량을 다 틀렸다. 다 손절이 나갔다. 반대 매매가 다겠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자, 신용 물량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신용 물량 아직까지 안 나왔죠? 보도록 합시다. 이런 방송은 잘 안 해주죠, 그죠? 네. 이런 내용들은요, TV에도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TV에도 잘 나오지 않고요. 이런 상세한 내용들은 잘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제 방송 앞으로도
오시면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신용 물량을 한번 보게 되면요.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확대를 좀 시켜볼게요. 자, 코스닥의 신용 물량입니다. 딱 보이죠? 어떻게 보입니까? 신용 물량이 쫙 올라갔죠, 그죠? 올라가다가 지금 5조 7천억까지 올라갔었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신용 물량이 최근에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5조 7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2월 28일 시장이 좋지도 않은데 개인들은 계속해서 빚을 내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시장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하고 있다? 개인들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 야, 시장이 너무 무서워. 현금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아니면 자기 돈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야, 이거 주가가 바닥인 것 같아. 또는 내가 지금 마이너스 30% 손실이야. 근데 자기가 지금 돈을 더 구해와가지고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 15% 될 것 같거든? 물타기를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우스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신용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5조 7천억에서 신용 물량이 조금 줄어드는 척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5조 5천억, 5조 6천억, 그죠? 5조 6천억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지. 결국은 지금 시장의 바닥은요. 이 5조 5천억이라는 지금 현재 코스닥의 오늘 오전 기준입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은 이 신용 물량이 떨어져야지 바닥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랬죠. 신용 물량이 뭐 어디까지 떨어져야 된다? 이게 4조대로 빠져야 됩니다. 앞자리가 지금 5조 5천억대가 4조대로 딱 빠지게 되면 뭐 4조 8천억대 이렇게 빠지면 그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이 나가는구나.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이 나가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이 나가면 그 손절 나가는 물량을 누가 잡겠습니까? 기관들, 외국인들이 잡겠죠. 기관, 외국인들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이 막 손절이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관들, 외국인들이 밑에서 아싸 그러면서 밑에서 딱 저점에서 다 주워 담습니다. 쫙 주워 담습니다. 개인들의 물량을. 그리고 어떻게 한다? 다시 주가는 언제 그랬다는 듯이 쫙 올려버리죠. 그러면 또 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점에서 또 매수하죠. 어떻게? 빚을 내가지고 매수.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투자자들을 한국의 투자자들을 보게 되면요. 계속 외국인들 기관들한테 당하고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략 답은 나왔죠. 자,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이. 제가 이야기 드렸죠. 한국과 중국의 추이를 보게 되면 향후 유럽 쪽에서 어떻게 추이가 형성이 될 건지 대략적으로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자연적인 증가세 때문에 이탈리아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탈리아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자 수가. 하지만 이탈리아 전 지역에 봉쇄령을 내렸어요. 지역 간, 도시 간 이동이 전부 다 멈췄습니다. 어떻게? 우한처럼. 또 어떻게? 대구처럼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인 증가는 당분간은 진행이 되겠지만 결국 WTO, 미국까지 다 지금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잠깐은 올라가겠지만 이제는 거의 꼭지까지 왔다라는 거죠. 꼭지까지 왔다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신용 물량 오늘 코스피 사이드카, 그죠? 사이드카드를 열었죠. 그 다음에 스키까지는 안 가있지만은 오늘 아마 한국의 1000개의 종목이 7% 이상 급락, 10% 이상 급락한 종목이 300개가 넘어갑니다. 오늘 1000개 이상 종목이 전부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부터 또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반대매매 나옵니다. 바닥은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추이는 좀 바뀌겠지만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들 2016년도 서킷 브레이크 걸렸을 때, 그죠? 2008년도 리먼 사태 일어났을 때, 2015년도 중국이 꼭지를 찍고 한국이 꼭지를 찍고 시장이 6개월 내내 빠졌을 때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해봤는데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는 지금은 너무 두려워할 구간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한 달 전에
코스피가 700, 코스닥이 750을 가느냐 마느냐, 코스피가 날아가느냐 마느냐.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때, 시장이 꺾일 때는 이거 또 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기분이 샤한데 무서운데 그런 기분을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들이 최고조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용 물량도 고점, 감염자 수도 고점, WH도 경계감도 고점. 여러분들의 두려움도 고점이라는 거지. 여러분들의 두려움도 지금 고점이라는 거지.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정말 똑똑한 투자자, 정말 상위 1% 투자자들은요, 역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때, 야, 이거 찝찝한데. 그러니까 저도 2주 전에 전부 다 현금화 하자고 했겠죠. 2주 전에 사람들한테, 야, 다 던져. 최소 50% 현금, 100% 현금화 해. 라고 했겠죠. 물론 조금 매수가 빠르긴 했습니다만. 그죠? 정말 똑똑한 투자자 상위 1%자들은요, 또 모든 사람들이 지금처럼 두려움이 떨 때 어떻게 하고 있다? 본인들만의 방법을 강구해서 향후의 대응책을 강구를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지금은 두려워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지. 한 달 전에 시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맞는데, 야, 지금 전부 다 폭락해가지고, 그죠? 말 그대로 전부 다 휴지 조각은 아니지만 완전히 시장이 급락을 해 있는데 지금 두렵다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아니는 거죠. 지금 뭐다? 우리가 조금 멘탈을 잡아놓고, 야, 요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때입니다. 힘들다 말로만 힘들다 할 게 아니고, 힘들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는 타점이라는 거죠. 저 공부를 누가 해준다? 제가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볼까요?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워렌 버핏이요. 역대 최대 150조 원 현금 보유. 요거 작년 2019년 11월 3일 날 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 워렌 버핏이 현금 만든데 미국 시장이 거품이래. 근데 회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왜 거품이라고 이야기하지? 왜 주식이 막 날아가니까. 근데 워런 버핏은 알았던 거지.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때가 위기라는 거.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뉴스가 나옵니다. 그죠? 6일 전에도 이미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워런 버핏이 다우 폭락에 델타 지분을 업했다. 왜? 그러면 6일 전에 어떻게 됐어요? 6일 전보다 현재 다우 지수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다우 상해 종합 말고요. 다우 시장 한번 볼게요. 워렌 버핏은 바보네.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죠, 그죠? 명인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한 명을 이야기했지만, 그럼 워렌 버핏이 6일 전에 매수를 했대요. 한번 날짜 한번 봅시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워렌 버핏이 이날 매수했네. 워렌 버핏 바보네, 바보. 생존에 있는 전 세계 투자자 중에 1등입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 이날 매수했대요, 주가를. 그것도 많이. 워렌 버핏 바보네. 그죠? 워렌 버핏 사고 난 다음에 주가 폭락했는데, 미국? 바보네. 아니죠.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지. 사고, 떨어지네 또 사고, 떨어지네 또 사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매매의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의 시장, 우리나라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매매의 방법을 지금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극한에 왔을 때가 뭐다? 내가 보기에는 바닥이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내면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늘 같은 날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분할 매수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워렌 버핏은 아니지만 2018년도, 2019년도 그렇게 해서 저는 살아남았거든요.
테마주, 급등주 매매를 하지 않고 우량주 매매만을 했어도 살아남았거든. 다시 한번. 지금 시장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죠. 버핏이 산다잖아. 오늘 또 샀다잖아. 어제도 샀다잖아. 그죠? 워렌 버핏이 계속 사고 있다지 않습니까? 왜?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고점에서 야 이거 다우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어. 야 내가 보기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야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때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주가가 폭락이 나오고 또 폭락이 나오고 또 폭락이 나왔다. 지금은 두려워할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의 대응, 현재 대응, 그 다음에 지금 세계 명인 투자자들의 투자 내역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용의 물량,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의 대중무역 교역량까지 한번 판단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타이밍 우리들한테는 뭐다? 충분히 기회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은 버티시라는 거. 조금은 더 버티시라는 거. 물론 여러분들 중에 현금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쉽게도 다른 데서 돈을 가져와서 그죠?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대형 우량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단기적으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명 잡주라는 종목들을 매수해 가지고 물려 있는 분들도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상황은 다를 거예요. 다를 거예요. 하지만은 공통적인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린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일단은 버티시라는 거. 종목이 시장이 조금 더 추가 하락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흔들어 주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을 여기서 다 밀어내고 기관들 외국인들 밑에서 잡으려고 하게 되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을 다 죽일 거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은 한동안 조금은 더 진행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그죠?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 겪어봤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조금만 더 버티시라.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합시다. 종목 상담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 정도까지는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대표님, 그러면, 자, 버틴다고 칩시다. 대표님, 좋아요, 버텨요. 네, 대표님, 저는 버틸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버텨야 됩니까? 이게 난관이죠. 이게 난관이죠. 대표님, 버티는 건 있는데, 그럼 버티면 제 종목이 올라올까요?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올라오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오늘 장 마지막에 시장을 계속 저도 이제 주시를 하면서 보거든요, 사실은. 주시를 하면서 보는데, 대략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네, 저도 오늘 첫 방송이어서 네, 심장이 두근두근 됩니다. 그죠? TV 녹화보다 더 심장이 두근두근 되네. 자, 지금 화면에 보게 되면 아래쪽에 파란색 선이 하나가 보이죠? 좀 잘 안 보이면 제가 좀 지워드릴게요. 좀 지우고 좀 진한 색깔로 좀 넣어드릴게요. 네, 잘 보이시죠? 그죠? 이게 좀 지워버릴게요. 잡다한 것들은요. 네. 보이시죠?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파란색 선이 이제 볼린저 밴드라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 지표입니다. 보조 지표인데 이 볼린저 밴드의 특성이 뭐냐면 보시면요. 볼린저 밴드 하단을 여기서 한번 이탈한 적이 있었고요. 여기서도 이탈을 한 적이 있었고요. 여기도 이탈했고요. 여기도 이탈 한번 했네요.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봅시다. 이탈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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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도 이탈을 했죠. 그죠? 그럼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줍니다. 이탈하면 반등이 나와주고요. 이탈하면 반등이 나와주고요. 이탈하면 반등이 나와주고요. 맞죠? 그죠? 여기도 과거에다 한번 볼까요? 이탈하면 반등이 나와주고요. 이탈하면 항상 반등이 나와줍니다. 과거에 10년 동안 보도요.
대부분 보면 물론 정말 대박 급락장이 있을 때는 연달아서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에 보게 되면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게 되면요 10중 8구는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지금 보게 되면 오늘 보게 되면 볼린저 밴드 엄청나게 이탈을 했죠. 그죠? 결국은 볼린저 밴드를 이탈했기 때문에 반등은 충분히 뭐다? 600까지는 다이렉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00까지 반등은 결국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하나만 더 제가 이제 첨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대표님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두 가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네요.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이렇게 봅시다. 시장은요 반등에는 두 가지 반등이 있어요. 두 가지 반등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내가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시장은 두 가지 반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다들 아시는 U자 반등입니다. U자 반등. 아시죠? U자 반등입니다. 어떻게 반등이 나오는 거죠? 시장이 급락을 하고, 바닥을 잡고, 다시 또 올라오는. 그죠? 천천히 올라오는. 이런 U자 반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시장 종목들은요, U자 반등으로 나옵니다. U자 반등. 아주 바닥을 잡고요, 다중바닥을 잡는다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급락. 잘 참아요. 첫 번째.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횡보로 갑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기간 조정, 옆으로 기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못 참아요. 아직까지 이 정도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한참 참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냐면 지금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급락이 나왔죠. 자, 주봉으로 볼게요. 지금 급락이 나왔죠. 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주봉입니다. 시장은요,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급락이 나와도요, U자로 나옵니다. U자. 급락이 나와도 U자로 나옵니다. U자. 이게 대표님 4개밖에 안 되네요 이야기하지만 이게 주봉입니다. 7, 4, 28 한 달 동안 어떻게 했다? 횡보를 했어요. 여기는 얼마나 횡보했습니까? 2달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시장은 종목은 항상 U자 반등이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슨 반등? U자. ABCDEFG 영어 아시죠? U자 반등이 나옵니다. U자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어떻게 나오겠어요? 떨어지면 바닥을 잡는데 한 달, 2달 걸리고요. 올라오려고 되면 시간은 꽤 걸립니다. 시장은 꽤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지쳐가지고 쓰러질 만큼 아마 횡보를 할 거예요. 그런데 횡보도 옆으로 횡보가 아니고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죠? 보고 있으면요. 현기장이 날 겁니다. 변동성을 수반한 U자 반등이죠. 그런데 오늘 너무 많이 알려주는데 그런데 반등에는 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U자 반등이 있고요. 두 번째 반등은 V자 반등이 있습니다. V자 반등은 뭐죠? 급락이 나왔다가 단박에 올라오는 반등이죠. 갑자기 악재가 딱 터졌다. 뭐 예를 들면 뭐 미사일 이슈 같은 것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동해안으로. 그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출렁. 하지만은 장후에 장마감 시간에 다시 쑥 올라오는 단기 악재죠. 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 꼬리 보이죠? 이 주봉입니다. 꼬리 보이죠? 꼬리 보입니까? 그럼 이 시장 어떻게 움직였느냐? 간단합니다. 시장은요, U자 반등이 나오는 건 맞는데 거기서 단기적으로 뭐가 나온다? 급락이 한번 나와요. 급락이 나옵니다. V자 반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시장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시장은 하락, 반등하는 척 다시 하락, 반등하는 척 하락, 개미들 달래놓고요. 야, 개미들 더 사라. 개미들 막 빚내가 막 샀다. 미친듯이 개미들 샀다. 사니까 어떻게 됐다? 그냥 폭.
근데 개인들이 또 손절이 안 나오고 또 산다? 한 번 더 폭. 그 밑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들 전부 다 반대 매매. 전부 다 손절, 반대 매매. 로스컷 다 걸려버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은 바로 V자 반등. 쫙, 쫙.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올랐다 내렸다 반등. 이렇게 갑니다. 지금 어디 구간이다? 지금은 U자 구간 안에서 급락하는 V자 구간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차트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된다? 꼬리 달리는 거죠. 아닌 말로 내일 코스닥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오늘 미정시가 급락했으면 야밤에 급락하면 모든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야 내일 또 금요일이고 한국 증시 힘들겠네. 그런데 모르는 일이에요. 내일 한국 증시 마이너스 3% 딱 잡아버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봉이 모양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꼬리 달려버리겠죠. 그죠? 이렇게 꼬리 달려버리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러면 그리고 어떻게 된다? 쪽쪽 다음 주에 쪽쪽쪽쪽 이렇게. 이해됩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짧은 시간에 제가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주봉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일봉으로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했으니까 내일 또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시장은 내일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옆으로 이렇게. 그러면 대표님 제 종목이 올라올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30% 손실입니다. 대표님 제 종목 한번 봐주세요. 제게 지금 마이너스 50% 손실입니다. 대표님 제 거 지금 3일 만에 30%가 빠졌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옵니다. 왜? 지금은 흔들어대는 구간이기 때문에 V자 반등은 나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그 다음에 종목들은 옆으로 기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이 본전까지 오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 마이너스 30%인 종목, 마이너스 40%인 종목, 마이너스 25%인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온다? 10%대 손실폭은 줄어듭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30% 종목은 뭐 예를 들면 뭐 한 15%, 17% 정도. 25% 종목은 뭐 13%, 뭐 15%대 종목은 마이너스 한 5%까지 이렇게 줄어들어요. 조금만 참으시면. 근데 문제는 거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첫 번째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요. 이탈리아 사태, EU 사태, 미국 사태, 트럼프의 발언들, 금리, 각국의 재정정책, 한국의 재정정책까지 다 파악을 하고요. 과거의 코스피, 코스닥, 데이터, 신용물량, 각종 업종 섹터, 대중무역의 공장 재개 시점까지 다 파악을 하면 그림은 나와요. 그림은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본전을 찾으려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 개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저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자꾸 본전을 찾으러 가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했는데 급락하니까 내 본전 올라왔으면 좀 올라오죠. 올라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던 본전까지는 주가가 안 올라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려고 하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야 되는 줄 아십니까? 2018년도 코스닥 920까지 올라와야 돼요. 최소. 920에서 코스닥이 빠진 거 아닙니까? 900대에서 우리나라 코스닥이 지금 여기까지 빠진 거 아닙니까? 이만큼. 맞죠? 지금 이만큼 빠졌어요. 엄청나게 빠졌죠. 이게 어떻게 돼요? 이만큼 올라와야지 그래도 계산상으로 여러분들이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거야. 불가능하죠. 지금 560인데 920까지 와야 됩니다. 더블로 올라야 됩니다. 코스닥 지수가 더블이 돼야 돼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하지. 쉽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지금 보게 되면 계속 본전 탈이야. 그죠? 그럼 본전 안 오죠. 본전이 안 오지. 올라가면 안 올라오죠. 또 급락, 틀리고,
돈이 모자라서 또 동구에 오고, 야, 이제 본전 찾은다 하는데 절대 본전이 안 옵니다. 시장은 뭐다? 아직까지는 하방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 뭐하고 있다? 하락장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SBS, CNBC 고수 외전 나가가지고 TV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시장 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1월 달에. 다른 전문가들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TV에 나가게 되면 시장 좋아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나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왜? 보이는 그대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시장이 나쁘다, 안 좋다면 그걸 파악을 해놓고 현실을 인식을 해놓고 거기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방법이 있거든. 방법이 있단 말이야. 방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방법이 있잖아. 그런데 뭐다? 사람들한테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쁘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시장은 지금 급락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벌벌 쩔 정도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저는 안 쫄고 있어요. 진짜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여전히 전 종목 다 수익 마감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급락이 나왔어요. 자, 시장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종목은 올라갈 거냐라는 거지. 여러분들 종목이 올라갈 거냐라는 거지. 여러분들 종목은 다시 또 빠집니다. 시장이 빠지잖아. 뭘 사야 됩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주식이 폭락을 했는 이 시점, 우량주, 대형주, 중용주, 스몰캡 모든 종목들이 다 박살난 이 시점, 물방 고기만이 아니고요. 물이 없고 다 고기인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돼. 힘들 때 기회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 종목이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돼.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으로 하지만 내가 보유한 종목은 시장이 급락해서 당장은 밑으로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찾아야 돼. 올라갈 수 있는. 그게 뭐다? 그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성장주예요. 성장주. 그게 항상 이야기하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이해되시죠? 뭐다? 사업이 계속 커지는 업종들.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확장되는 업종들. 가치주하고는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점점 뭐다? 우리나라 기업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확장되는 회사들. 간단한 거거든.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들, 문화들, 컬처도 상관없고요. 지금은 다 빠지죠. 지금은 다 빠지지. 모든 종목들이 다 빠지지. 가치주, 성장주, 대형주, 우량주, 소형주. 지금은 어떤 게 진주고 보석이고 금인지 표현이 안 나지. 그런데 이 시장이 지나가게 되면 또 개인들은 또 후회합니다. 아,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저 사람이 그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야기해 줄 때, 좋은 종목이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차라리 그때 교체 매매를 할 걸 또 후회합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였습니까? 전기차 아니었어요. 전기차 아니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전기차 많이 먹은 사람 있습니까?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뻥이 아니고 시비를 걸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오늘 나는 에코프로비엠 오늘 보고도 놀랬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안 빠집니다. 안 빠집니다.
주가 급등하고 나온 다음에 빠지질 않아요. 언제 샀어야 됐어요? 지금 이거 보고 있으면 돼요? 아무도 안 움직일 때. 지금은 엄청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종목들도 보게 되면요.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올라와 보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빠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힘들다. 아무도 안 살 때. 그때가 기회였던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계좌 안에 포트 안에 최소 절반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포트 안에 지금 당장 나를 조금 힘들게 할지라도 야 이거 조금 지나면 이거 나한테 큰 돈이 되겠구나. 큰 돈이 될 수 있는 섹터와 업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종목 상담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할게요.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방송을 좀 다르게 합니다. TV에 저도 TV 방송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죠? 저도 뭐 TV 방송을 출연을 하고 있고 하는데 저는 다른 전문가들하고는 조금 방송 내용이 다릅니다. 퀄리티가 달라요. 제가 훨씬 좋습니다. 그죠? 다른 전문가들은 방송 오면 그죠? 맨날 뭐 숫자 놀이하고 그죠? 뭐 광고하고 뭐 기법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자주 들어오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런 종목들 가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을 뭐 SBS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셨는데 한번 봅시다. 한 종목 엄청나게 많네요, 그죠? 61종목을 상담을 올리셨네. 시간상 모든 종목들을 뭐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듣는 사람들은 다른 방송 못 듣습니다.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뭐 삼성전자, 우도 있고요. 좀 글자가 작아 보이죠? 제가 확대 좀 할게요. 네, 확대 좀 하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종목 상담 제 종목 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종목 상담 안 듣겠다. 틀렸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목 상담 안에 또 힌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들으세요. 아셨죠?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네, 그런 거 원래 신경 안 쓰고요. 여러분들 좀 이 어려운 시장에 같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자, 삼성 SDI 너무 약하네. 조금 진하게 하자. 그죠? 자, 잘 보이죠? 그죠? 삼성전자, 우, 인스코비, EST, 종건당, 형제, 리트무, BH, 액트로, 센트럴모테. 정혜원 한 분 가지고 계시던데 이거. 솔리드, 레몬, 신규 상장주도 좀 있네요. 삼성 SDI 매수 시기가 얼마 정도에 매수해야 되나요? 아이고야, 종목 상단에 매수 의견도 올려놓으셨네. 동기임 세미캔, 삼성전자 생각보다 많네요, 그죠? 하나에너지 솔루션, 컬레이 같은 종목도 좀 있어 보이고요. 레몬, 최근에 이런 종목도 좀 많이 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인크로스, 한국콜마, 화장품 종목도 있고, 마크로젠 최근에 또 이슈되는 종목들도 좀 가지고 계시네. 한번 볼까요? 차트. 네, 한번 봅시다. 어이구야, 1시간 방송하기로 했는데 1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네. 어떡하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그죠? 자, 일단은 뭐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뭐 제가 이제 정혜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를 다 매도를 시켰습니다. 실제적으로 언제 매도시켰냐면 이때 매도시켰죠, 그죠? 6만 원대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전부 다 매도를 시켜버렸습니다. 왜? 다시 떨어진다고, 그죠? 떨어지고 이제 5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이제 매수 의견이라고 드렸고,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 매수 가능하다고 제가 오늘 장중에 이야기 드렸죠. 맞죠? 그죠? 오늘 장중에 내가 삼성전자 매수가 가능하다. 대형주 오늘부터 입질 배팅을 해도 된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장중에 이야기 드렸죠. 왜? 엄마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우를 물어보셨는데 똑같습니다. 우선주나 삼성전자나 똑같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요.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흐름을 보셔야 돼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삼성전자 뭡니까?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종목. 맞죠?
두 번째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세 번째 뭡니까? 삼성전자 망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기업에 대한 견해는 없습니다. 그냥 주식 견해로 보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입니다. 또 네 번째,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죠. 금일 삼성전자가 2.5%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오늘 거래소가 3.87%밖에 안 빠진 거지. 삼성전자가 장중에 빠졌던 마이너스 4%대까지 갔으면 코스피도 마이너스 오늘 5%의 끝이 났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는요, 그냥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망할 일은 없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죠? 망할 일은 없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누가 망한다? 대한민국 망합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사놓고 묵혀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식을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무겁다라는 거죠. 저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20, 30%까지 급등을 했어요. 작년 9월달 저점에서 매수했으면 올해 초에 최고점, 저점 대비해서 37%까지 급등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오르고 난 다음에 산다라는 게 문제죠. 오르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는 거지. 고점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항상 바닥에서 지루할 때, 무서울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면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게 좀 아쉬운 거지.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딱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삼성전자 우 또는 삼성 SDI, LG화학, 삼성전기 이름 다 불러드릴게요. IT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은요, 본인들이 지금 물려있다라고 하게 되면 홀딩 하시면 됩니다. 아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홀딩하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옵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수존이죠. 매수존이 있죠. 5만 원을 기점으로요, 분할 매수존이 있죠. 다만 여러분들이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거. 대형주들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무겁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의 투자금, 그 다음에 투자 방향에 따라서 대응이 좀 달라집니다. 나는 정말로 그냥 장기 투자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는 삼성전자 콜. 저도 가끔씩 삼성전자 매수시킵니다. 그런데 나는 뭐다? 삼성전자보다 조금 빠른 종목들을 매수하고 싶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해야 되겠죠.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55,000원대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매물대가 있고요. 저점이 있죠.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렇게 좀 보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SDI도 지금 보게 되면 31만 6천원요. 같이 한번 볼까요? SDI. 전기차죠. 그죠?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네. 그죠? 매수가가 조금 물려 계시네요. 그죠? 31만원대 정도 물려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에 주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횡보를 했었어요. 주가가 오랜 색깔이 빨간색이네. 그죠?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횡보를 한 이후에, 그죠? 스무스하게 차트를 올려놓고요.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다음 뭐다? 상당히 올라갔지만 글로벌 악재에 다시 한번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역시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삼성 SDI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요,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홀딩 의견을 하고요. 차라리 뭐다? 요 대형주 2선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조금 여유의 자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급하게는 아니지만 뭐다? 현재 가격대부터 밑으로 빠질 때는 뭐다? 추가 매수. 차라리 추가 매수 좀 하시라. 대형주는. 아셨죠? 그래서 삼성전자 우, 삼성전자, LG화학,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같은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IT, 반도체 업종들은 저는 손절보다는 뭐다? 홀딩. 차라리 여유 자금이 있으면 현재 가격에서 주가가 조정 나올 때마다 조금 더 추가 매수해라.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해드리고요. 두 번째 쫙 보니까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있네요. 셀바이오텍,
그 다음에 레몬, 그 다음에 뭐 젠백스, 뭐 대용제약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런 종목들 한번 봅시다. 옆으로 조금 옮겨놓고 볼게요. 네. 잠시만. 화면을 조금 크게 해드릴게. 자, 마크로젠 조금 있네요. 그죠? 마크로젠 한번 봅시다.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의 종목 상담을 좀 했는데 3년 동안 홀딩을 하셨고 매수가가 뭐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매수가가 좀 뭔지 모르겠는데 자 3년 동안 홀딩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2017년도에 매수를 좀 하셨다고 보이네. 그죠? 2017년도 아무래도 뭐 좀 과거에 매수하셨네. 7, 8, 9 맞나요? 3년 동안 홀딩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이때 매수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때 매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아마 이때 매수한 걸로 눈에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 대한민국 증시에 그죠? 폭풍이 한번 몰아쳤죠. 뭡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들. 모간 스탠리 컨퍼런스에 따라 가지고 셀트리온, 신라젠, 뭐 HLB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바이오 제약주들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코스닥에. 정말로. 맞죠? 그리고 2018년도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 때문에 폭삭 망하게 됩니다. 똑같은 원리였죠. 바닥에서 주가들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지 않고 주가가 급등했을 때 조금 매수했는데 잘 되거든. 잘 되거든. 또 주가가 올라오니까 또 잘 되거든. 막 이쪽 저쪽에서 추천하거든. 야 아직도 늦지 않았다. 오늘 또 바이오주 급등. 그러니까 뒤늦게 안 지르다가 나중에 하다가 야 아직도 안 늦었다네. 질러버리는 거지. 고점에서.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딱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급락. 비록 마크로젠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죠. 그죠? 고점까지 올랐다가 대부분의 투자자들 매수가 여기죠. 그리고 또 물타기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수익 내보겠다고 참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신라젠뿐만 그런 건 아니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죠. 고점에서 그죠? 매수해가지고 엄청나게 물렸는데 그죠? 물 타가지고 본전 근처 왔는데 안 팔았다가 다시 한번 못 팔고 지금은 어떻게 됐다? 올라오고 이제 올라오고 있네요. 자 마크로젠 결론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주식으로 돈을 버실 거면요 우리가 이런 급등주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최근에 이번 주에도 몇 개 정도는 재미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근데 저는 원래 전문가 출신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전문가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출신입니다. 개인 투자자였어요. 제가 예전에 주식을 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 전문가 방송도 들어봤어요. 비싼 돈을 내고 가입도 해봤고요. 직장에서 매매도 해봤고요. 다 해봤습니다. 엄청 당했어요. 솔직하게. 엄청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고 또 아는 것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상위권 올라온 상황이죠. 옛날에 당했던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간다 뭐 그죠? 뭐 오늘 또 뭐 급등. 내가 옛날에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는 거나 리딩하는 스타일이 일반적인 전문가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약을 안 팔아요, 약을.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시면요. 계획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 마크로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 회사가 정말 성장성이 있느냐, 실적이 발생하느냐, 리스크가 없느냐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실제 돈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을 판단할 때 제가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해드릴게. 딱 하나만 이야기해드릴게. 과거에 매수해가 물렸죠. 자기들이 매매를 실수로 해가지고 물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크게 손실이 났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빠졌어요. 엄청나게 힘들었죠. 그런데 정말 우연찮게, 정말 우연하게 나에게 내가 전생에 좋은 일을 했나 봐.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터져가지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급등이 나오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조상한테. 좀 웃긴 이야기로 하면 조상한테 감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안 터졌으면요, 이 종목 아직도 밑에서 빌빌대고요, 더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바이오주들,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어떻게 됐다? 또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손실 중인 일부 잡주들이 테마주에 연계돼서 실제적으로 수익이 나는지 사업을 영위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분위기의 편성이 돼서 주가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단키트를 실제적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얼마나 팔렸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잖아. 실제적으로 상용화가 됐는지 100만 개가 팔렸는지 그걸 팔아가지고 순수익이 얼마인지 전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인데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거지.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욕심내는 거죠. 지금 올라오는 게 정말로 행운인데 내가 매수가가 위에니까 야 요거 잘하면 수익으로 빠지 않을까? 내가 팔고 나서 내 종목이 더 날아가지 않을까? 내가 이거 팔았는데 날아가면 어떡하지? 야, 그럼 어떻게 주식해요? 오늘만 주식할 거야? 오늘만 주식할 거야? 매일매일 우리가 앞으로 10년간, 20년간 죽을 때까지 주식한다고 하게 되면 수많은 매매를 할 텐데 그러면 종목 어떻게 매수해? 내가 팔고 난 다음에 날아갈까 걱정돼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매매를 하는데 한 번 높게 팔고 한 번 낮게 잡고 한 번 좀 빨리 팔고 한 번 좀 늦게 팔고는 수많은 횟수 중에 한 번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요,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조금 더 오버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크게 안 물리는 거예요. 반에 반토막까지 안 물리는 겁니다. 안 물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시장이 좋은데도 이게 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내 이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표님 제가 이거 팔았는데 주가가 또 날아갔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대표님 팔았는데요, 주가가 날아갔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역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날아갈 수도 있지만 이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똑같은 이야기거든.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자 최근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50 한번 보십시오.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팔 시간을 주지 않아요. 체시스 같은 거 한번 볼까요?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한테 팔 시간을 주지 않아요. 잠깐 올라갔다 더 떨어져 버렸죠. 여러분들이 팔 시간이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럼 마크로젠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전업자다라고 하게 되면 딱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매수 매도 가격이 아니고요. 본인이 전업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요 라인 여러분들 차트상에 11선이라고 있을 겁니다. 11선을 깨지면 일단 전량 매도. 근데 나는 너무나도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에서 비중은 절반 정도 축소.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 다시 비중을 축소, 분할 축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당연히 안 되겠죠. 레몬이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죠? 신규 상장주고, 그죠? 똑같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수한지. 자, 바닥이 있었어요. 레몬이라는 종목이. 바닥이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매수했을까요? 지금 레몬 종목 상담하신 분이 위에서 매수했겠죠. 위에서 매수했겠지. 매수했는데 주가가 등락이 심하니까 이제 불안한 거지.
자, 내가 여기서 거꾸로 질문한다.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주가가 좋은 종목들 중에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만큼 떨어져 있는 종목이 있어요. 주가가 막 빠져가 지금 여기서 막 이만큼 떨어져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주가가 레몬처럼 막 올라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사고 싶어요? 이 고점에 있는 종목,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 사람들이 팔려고 준비 중인 종목을 사고 싶습니까? 아니죠. 주식의 가장 기본은 바닥에 사서 머리에서 파는 거 아닙니까? 밑에 있는 종목을 사야죠. 밑에 있는 종목을 사면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딱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 올라오겠죠. 그러면 지수가 올라오게 되면 위에 있는 종목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빠져버립니다. 왜? 이거 팔아가지고 전부 다 이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종목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대다수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보입니다. 뭐 있습니까? 마크로젠 같은 종목들도 있죠. 또 제일약품 같은 종목들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아니네. 이건 다른 종목이네. 그죠? 마크로젠 같은 종목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뭐 바이오리더스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 혜택을 못 보고 있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은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아라는 거.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고 지금부터 분할 매도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녁에 조상님한테. 저는 뭐 그런 거 믿지는 않습니다만 조상님한테 감사하다 생각하고 딱 팔아가지고 만약에 아직도 내가 팔았는데 마이너스 20% 손실이라 그러면 그 20% 손실 다른 종목에서 찾으면 되잖아. 살 게 얼마나 많아. 나한테 오세요. 나한테 와요. 지금 살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지. 지금 빚내야 될 파인데.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인수코비 이런 것도 지금 최근에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바이오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대형주는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 제가 이제 끊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보고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섹터가 중요해요. 두 번째 지금 보게 되면은 인수코비 같은 종목들 눈에 좀 보이고요. 셀바이오텍 같은 종목들도 좀 보이네요, 그죠? 전문가들이 근데 종목 상담 해줍니까? 셀바이오텍도 좀 보이고요. 바이오리다스가 아니고 리더스죠, 그죠? 회사에서 오타 쳤네, 그죠? 바이오리더스죠, 그죠? 바이오리더스 보이고요. 녹십자 같은 종목들도 좀 있네. 녹십자, 그죠? 이런 종목도 좀 있네. 바이오주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여전히 바이오주를 질문을 많이 하시네, 그지? 바이오주를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지금 회원들한테 딱 한 개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홀딩해도 된다. 셀트리온 계열. 그 이외는 이미 제가 바이오주 매매 안 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죠. 왜 그러냐? 2017년도에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2017년도에 전문가들도 모간 스탠리 컨퍼런스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습니다. 주가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알았던 거지. 아스코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9월 달에 유럽에서 암학회 있는 것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시장에서 바이오주가 급등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슈들, 뉴스들, 일정들이 이제 개인들이 다 알게 된 거죠. 이미 시장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됐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1월 달에 모간 스탠리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도 사실 주가는 별로 안 올라왔습니다. 뭐냐?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이미 2018년도에 한번 시장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차화정 2008년도에 자동차화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올라오죠.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올라오죠. 이미 뭐다? 주도 섹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그래도 미래 먹거리야. 올라올 거야. 올라오겠지. 몇 년 더 있어야지.
몇 년 더 있어야 올라오지. 한 번 500%, 800%, 1000%까지 급등했던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만큼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장장 1년 내내 급등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빠지고 빠질 단물 다 빠지고 이제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다시 올라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린다? 자, 제가 아까 전에 U자, V자 반등 이런 이야기 좀 해드렸죠. 딱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려봅시다. 여기 지금까지 와 있죠.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예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되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차만 올라오면요. 아직 2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2년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들은요. 잠깐 큰 그림으로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 가려고 하게 되면 엄청 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쉽지만 아까 전에 녹십자든 또는 뭐 바이오 리더스든 여러 가지 종목들 지금 바이오주들을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종목에 상관없이 셀트리온 계열들은 홀딩이지만 나머지 바이오주들은 교체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물론 힘드실 거예요. 정리하는데. 내가 팔고 나면 또 여러분들이 팔고 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 바이오주 가지고 있는 분들 손실이 아마 반토막이실 거예요. 1%, 2% 올라가 봐야 계좌에 도움도 안 됩니다. 대표님 바이오주 팔았더니 10% 급등했습니다. 그거는 수익률이 10%인 거지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됐고 1000만 원이 300만 원 됐는데 300만 원에서 10% 올라봐야 30만 원이에요. 내 원금이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300만 원이 됐어요. 10% 올라가면 330만 원이야. 간에 기별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원금을 못 찾는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잡아야 되는, 봐야 되는 종목은요, 내가 지금 사가지고 올해 연말에 최소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업종과 섹터를 잡아야 된다는 거지. 바이오주 전부 다 매도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와 같이 매매하는 사람들은요, 6개월 전부터 바이오주 없습니다. 6개월 전에 바이오주 잘 던졌죠. 6개월, 8개월 정도 됐습니다. 8개월 동안 바이오주 한 번도 안 건드렸습니다. 하물며 지금 바이오주 급등한다고 해도 안 건듭니다. 왜? 건드려가지고 개인들이 못 따라옵니다. 항상 전문가만 박수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는 종목을 해야 돼요. 직장인들. 돈 벌 수 있는 종목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IT 종목들 좀 눈에 보이네요. 동진 세미캠 좀 눈에 보이고요. 이수페타시스, 5G 관련주도 좀 보이고요. 그죠? 액트로, 뭐 이런 종목들도 좀 보이고, BH도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ITM 반도체, 요건 좀 많이 높네. 그죠? XINC 이런 종목들도 좀 보이네요. 요 매수가 적어 놓은 종목 한번 볼까요? ITM 반도체 매수가 58,100원. 요거 한번 봅시다. ITM 반도체 어떤 종목이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저도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하나 알고 있죠. 우리 종목이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잠깐만. STS 반도체. 오늘 너무 많이 봤나봐요. 저도 헷갈립니다. SFA 반도체, STS가 SFA 반도체죠. 제가 작년에 투자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뭐, TV 방송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SFA 반도체라는 종목이다. 제 매수가는 뭐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수를 했고요. 뭐, 최대, 뭐, 주가 수익률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그죠? 뭐, 100% 이상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지금 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한 사람이 1억씩 매수한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그죠? 가장 많은 사람이 이제 1억 정도 매수를 한 게 아니고, 3천만 원을 매수를 했는데 1억이 된 거지. 그죠? 3천만 원을 뭐 매수했는데 뭐 1억이 됐죠. 넣고 빼고 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ITM 반도체도 뭐 같은 유의 종목입니다. 같은 유의 종목인데 지금 매수가를 보게 되면 58,100원. 똑같은 이슈죠. 그죠? 58,100원. 대략 여기 좀 매수하셨네. 그죠? 여기서 매수하셨네. 자, 주가가 바닥에서 쉬어갈 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쉬어갈 때 매수를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왔지만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왔어요. 그런데 뭐다? 추세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 자, 방송했나요? 요번에 제시 리버모아 추세를 읽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주가가 급등. 잠깐만요. 추세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딱 보기에도 추세가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그죠?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저점 구간에서 추세가 올라오고 있느냐? 아니죠. 주가가 오를 만큼 오른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 얼마에 매수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점 구간에서 주가가 이미 똑똑똑똑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 초등학생을 불러놓고요. 자, 이 일봉 차트를 보여주면서 야 이게 떨어지는 것 같아? 올라가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초딩도 한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왜? 산이잖아 산. 초딩도 한다. 근데 우리 투자자들은 뭡니까? 눈앞에 먹이에 획가닥한 거지. 매수하니까 떨어지는 거지. 잘못 산 거죠. 아주 쉽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수회전에서 제시 리버모아의 추세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민하다가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이런 애들 다 제끼고 그런 애들은 맨날 그죠? 재무제표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재무제표야 ATS 보면 1초 만에 보이는데 추세를 보시라는 거지. 하지만 뭐다? 이 종목 회사는 괜찮습니다. 기업 내용 한번 볼까요? 신규 상장주여서 기업 내용도 잘 안 나오겠다, 그죠? 또 있는지 한번 봅시다. 현재 PBR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재무제표 좋아하잖아. PBR이 9.05. 1 PBR이 적정가다고 하게 되면 지금 9배 거품이야. 그죠? 9배 거품이야. 매출액이 상당히 좋고 영업이익, 세전이익 다 올라가고 있지만 뭡니까? 이미 평가가 고평가가 돼 있다라는 거지. 업종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평가가 돼 있다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리스크 관리해야 되겠죠. 다행스럽게 지금 이 종목은 바닥까지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에 지지대에서 지지가 되고 있고요. 지수만 자리를 좀 잡는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종목이 좋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다. 충분히 한번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요거 홀딩 하시고요. 홀딩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빠졌지만 55,000원대 정도까지는 일단은 V자 반등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55,000원대까지는 나올 수는 있는데 다만 55,000원대에서는 시장의 상황 그 다음에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하게 되면 교체 매매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요새 하나투어 모두 투어 그죠? 하나투어 그죠? 모두 투어 제주항공 이런 것들 많이 있죠, 그죠? 제주항공 또 이런 것들도 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것들도 있고요. 호텔신라도 있을 거고요, 그죠? 또 엔터주 보게 되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종목들도 있겠네요. YG 볼까요? YG 통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도 있죠. 자. 요새 조금 그렇습니다. 일본의 관계와 지소미아 이슈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첫 번째 보여줬고, 그 다음에 중국의 사드 관련해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풀리면서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 내용이 나왔고요. 일본까지 노선이 다 없어졌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가 많이 가는 베트남 쪽도 지금 모두 다 멈춰버렸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제주항공, 항공 관련주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진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모든 항공사들, 그죠? 애경까지 다 안 좋은 상황이고요. 여행 관련주들,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레저까지. 그 다음에 엔터주들, 그죠? 일본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중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SM. 전부 다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당분간이 아니고 향후에도 실적 개선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빠진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수 있느냐라는 거에 핵심을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주가의 핵심 포인트를 잡으시면 돈을 못 법니다. 왜 대한민국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매수가를 주고 매도가를 주고 차익가를 주는데 왜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못 벌까요? 그림을 안 봐서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를 주면 딱딱 그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애 봐야 되고 일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직장인이고 나이 있는 분들도 있고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ATS가 불편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야, 이 가격에 매수해야지 잡다 보면은 높게 잡고 낮게 잡고 늦게 팔고 빨리 팔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내가 요번에 SBS 고수회전 가가지고 우리 PD님들하고 있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 이제 방송에서 커트를 했지만 제가 생방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지네 돈으로 매매하지. 그렇게 급등주 잘 잡으면 뭐하러 남들 추천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목을 사가지고 상한가를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뭐하러 회원들한테 추천하냐고. 자기 돈으로 1억 배팅해가지고 하루에 3천만 원씩 벌면 10일이면 3억이고 20일이면 6억이고 한 달이면 9억인데 자기가 매매 못하는 걸 회원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을 해봤거든. 왜? 저도 해보거든요. 저도 종목을 추천해보거든. 이틀 전에도 급등주 한번 추천해줬고 지금 무슨 종목이 급등이라고요? 카톡방에서 나오네. 뭐? 잠깐만. 라이브죠 지금? 뭐? 신풍제야? 시간의 상한가라고요? 잠깐만 볼게. 아, 신풍제약이 시간의 상한가라고 낮에 추천해줬잖아. 낮에 추천해줬잖아. 체험방에도 추천해줬죠? 그죠? VIP방에도 추천해줬잖아. 체험방에 오늘 내 신풍제약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어디 갔냐? 체험방 찾아볼게요. 벌써 2시간이 넘어가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오전에 이야기해드렸네. 9시 1분에 신풍제약 알려드렸네. 그죠? 9시 1분에 신풍제약. 시간의 상한가 같았고요. 저도 이런 종목 사실 좋아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이런 종목 사실 좋아하고 잘 찾아내고 내일 아침에 뭐 파시면 됩니다.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더라? 한계가 있더라는 거지.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우리는 매매를 잘 따라오는 제 바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잘 따라오는 사람들, 주식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신경 안 써도 돼.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하는 거지. 종목 이름만 알려줘도 자기들이 알아서 매매해요. 내가 하는 건 뭡니까? 주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 주식 못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위험한 종목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주식에 대한 접근 자세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벌써 2시간이 됐네. 일본에 여행을 못 가요. 그죠? 근데 이게 벌써 지소미아 때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됐어요. 지금 베트남도 못 가요. 여행사들, 항공기 운항 업체들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적이 안 좋겠죠. 지금 안 좋으면 이게 얼마나 밀립니까? 다음 분기 6월달, 9월달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겠죠. 자,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향후에 실적이 좋지 않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대표님, 저는 지금 마이너스 30% 손실입니다. 아니, 그거는 여러분들 사정이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나는 중간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대표님, 저는 30% 손실입니다. 그건 나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왜? 아니, 앞으로 좋을 수가 없잖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있다고 하게 되면 당장 손실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면 가능성이 기회가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 중국 관련주들 또 화장품 관련주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대표님 저 50% 손실입니다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는 매도하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힘든 거 압니다.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주식 해봤고 저도 회원들 하면 뭐 체험방에서는 다들 느끼시겠지만 제 잠 안 자지 않습니까? 주말에 자지 저 평일에 잠 거의 안 자거든요. 힘든 거 압니다.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대표님 당장 정리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딱 이야기해 드릴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요. 다시 한번요. 자, 이제 너무 늦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종목들도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릴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시장은 U자 반등이 나온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맞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여기서 급락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시장이.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도 지금 다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올라옵니다. V자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을 당장 오늘 내일 던질 필요는 없어요. 반등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반등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 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런 종목들은 올라와도 그 다음 어떻게 간다? 옆으로 가버리는 거죠. 왜? 향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지수가 올라간다. 지수 올라가가지고 지수 급락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꾸 계단식 하락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홀딩을 해야 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홀딩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팔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런 유의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네요.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종목들. 또 SK바이오랜드. 그죠? SK바이오랜드 같은 종목들. 이거 최근에 좀 올라왔나? 이틀 전에 급등한 종목 아닙니까? 어제 급등하지 않았어요? 장중에 SK바이오랜드 뉴스 하나 터져가지고 알려드렸잖아. 그죠? 2개월째 보유종이다 정리하셨어야지. 물려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싸 그러고 정리를 하셔야지. 왜? 주가는 이미 급등을 해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들 보게 되면 SK바이오랜드, 이마트 같은 종목, 그죠? 이런 것들. 이 동전주 이런 거 이거는 종목 상담 거리도 안 됩니다. 안 합니다. 동전주. 우리가 동전주 하면 우리가 동전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동전이요. 안 합니다. 동전주는 종목 상담도. 그죠?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 그죠? 그 다음에 레몬 같은 종목들. 자, 요 미래에셋 생명과학 이런 거 있네요. 유니선 같은 것들 있죠. 유니선 뭐예요? 풍력 관련주죠. 그죠? 잘 되고 있냐라는 거지, 사업이. 용연비행 같은 종목들, 뭐 유니선 같은 경우들 잘 안 되죠. 신재생 에너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신재생 원자력을 없애고 신재생 에너지를 해서 국가의 에너지 체계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됐다? 지금 이제 레임덕에 걸리는 시기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이런 풍력 관련주나 약간 테마주 또는 미래 성장성의 동력의 종목들을 살 때는 무조건 탑픽 종목을 사야 됩니다. 유니선보다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CS 윈드 해야지. CS 윈드. 응? 대한민국의 풍력 관련 1위 종목, 매출의 영업이 가장 좋은 종목이 뭡니까? CS 윈드 해야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그냥 기업으로 봤을 때 너무 이런 거는 보지 말고요. 기업으로 봤을 때 이마트 야 전부 다 쿠팡 시키는데 아무도 마트 안 가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올라오면 정리해야겠지.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 또 미래에셋 생명. 야, 보험 관련주가 내수주인데 이게 뭐 수출을 하냐?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뭐 1억 명으로 늘어나냐? 사람들이 갑자기 보험을 2개, 3개 넣나? 아니죠. 그럼 이런 종목들 어떻게 됩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또 휠라 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있죠. 그죠? 뭡니까? 휠라 홀딩스. 다 똑같죠. 이런 종목들. 그래서 지금 딱 보게 되면
요런 기업적인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종목이 지금 너무 많고 이거를 전부 다 해 드리려고 하게 되면 오늘 밤을 새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업종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한번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 지금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매도를 못 하시겠죠. 하지만 한국전력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기세를 2배, 3배 올린다. 난리 나겠지. 전기세 다운시켜야 될 판이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기세 다운되면 한국전력의 수익성도 기업의 수익성도 떨어질 거고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겠죠. 오케이? 맞죠? 그렇게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종목들, 뭐 제일약품 같은 종목들, 한국콜마 뭐죠? 화장품 종목들, 닭고기 관련주, 하림, 뭐 여러 가지 뭐 지분에 관련된 이슈들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통적으로 뭡니까?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가 딱 보면은 전체적으로 딱 보게 되면요. 아쉽지만 여기에서 제가 좀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요. 딱 픽을 해드리면 삼성전자, 핸드폰 관련주 BH, 카메라 관련주 액트로, 5G 이수페타시스, 5G 관련주 솔리드, CS는 정리를 하시고요. CS 할 바에는 합쳐가지고 솔리드 매수하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은 3주 정도 비중 10%면 이건 올라오면은 정리. 반도체 종목이고 소부장 관련주이기는 합니다만은 반도체 소부장 업종 중에서 상당히 무거운 애입니다. 동진 세미캠은요. 정리하시고 메가스터디 최근에 교육 관련주 계속해서 계약이 연기되면서 주가는 올라오는데 이런 종목들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들어가가지고 절대 수익 못 냅니다. 절대 수익 못 냅니다. 이거 들어가시려고 하게 되면요. 정말로 타이트하게 매매하셔야 됩니다. 메가스터디만 좀 봐드릴게요. 매수가 없는데. 저도 최근에 한번 매매했었죠. 그죠? 봐봐요. 안 봐도 뻔하죠. 저도 최근에 한번 잠깐 매매했었죠. 단타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딱 먹고 매도. 그냥 하루 딱 먹고 매도예요. 그럼 메가스터디가 회사가 나쁘냐? 이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실적이 나쁘냐? 괜찮습니다. 실제적으로 온라인 관련주, 교육 관련주들은 실적이 회사들이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양호합니다. 나쁘진 않아요.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지금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죠?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2019년도까지 그죠? 영업이 2018년도에 63억, 2019년도에 85억. 나쁘진 않네요. 전반적으로. 조금 실적이 빠졌지만은 2018년도부터 다시 한번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액 증가액도 상당히 그죠? 고무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업을 투자를 할 때 야, 요거를 장기적인 또는 진짜로 그림을 보고 기업을 보고 이 종목을 사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거든. 나는 테마주로 들어간다. 테마주로 들어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칼같이 트레이딩에 집중을 하겠다. 나는 이거는 중기적으로 들어가서 목돈을 만들겠다. 나는 이걸 스윙주로 들어가서 어떻게 매매하겠다. 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뭡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종목인데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5손가락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물며 저도 잘 관리가 안 됩니다. 제가 매매하면 왜? 욕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겠죠. 메가스터디 바닥이고요. 올라옵니다. 다행스러운 건요. 충분히 올라옵니다. 올라올 거고요. 많이 요 종목 가지고 있는 분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죠? 특히 뭐 고점에서 매수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손실이 뭐 마이너스 뭐 40%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뭐 40% 또는 뭐 더 빠질까봐 무서워하실 것 같은데 한번 흔들어 줬기 때문에 충분히 뭐 박스권까지 11,000원대까지는요. 11,000원 위에 때까지는 올라옵니다. 다만 뭐다? 그 위로 가기는 좀 한계는 있다라는 거예요. 좀 한계는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한 요 정도 박스권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 종목도 마무리를 좀 하시라.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종목을 이렇게 쫙 보니까 뭐 한 네 가지 부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형주, 두 번째는 그냥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 그냥 추격 매수. 그죠? 세 번째는 한 2년 정도 됐던 과거의 잔재, 2년 전에 주도주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너무 잡주들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살릴 만한 종목들은 아쉽지만은 뭐 삼성전자나 좀 IT 중형주 중에 시가총액 2천억 위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액토로나 이수페타, 솔리드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동진세미캠, 대덕전자 종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LG화, 후성, 실리콘웍스, SDI, 삼성전기, 하이닉스 요 정도밖에 없네요. 요 정도는 살릴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나머지는 결국은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데 팁 다시 혹시나 까먹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여기까지는 올라온다라는 거. 지금은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던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 V자 반등 나오면 여기서 교체 매매를 좀 하자. 요거는 2안입니다. 2안. 1안은 뭐냐? 최선의 안은 뭐냐? 당장 교체 매매입니다. 최선의 안은 무서워도 지금 당장 교체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왜? 여러분들 종목이 올라온다라는 거는 다른 종목들도 올라온다는 이야기거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 이마트가 반등한다라는 거는요. 다른 종목들은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사람의 심리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 못 던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스텝 바이 스텝, 한꺼번에 다 던지기 힘들다고 하게 되면 조금씩 여러분들의 계좌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좀 가시라는 거.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뭐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1시간만 해 드리려고 했는데 또 오랜만에 뭐 방송을 열다 보니까 또 도움이 좀 되고자 또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목도 조금 아프네요, 그죠? 그래서 자 오늘 방송은 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뭐 많은 종목들을 좀 상담을 해드리고 싶었지만은 사실 종목보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큰 그림을 좀 잡아드리는 게 더 우선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많은 시간을 그쪽으로 좀 할애를 했습니다. 해드렸고 또 뭐 자주 뭐 좀 들어오겠습니다. 들어와서 뭐 우리 뭐 대한민국의 투자자들 최대한 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키지 못할 일을 또 뱉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어쨌든 시장이 많이 힘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거고 저도 뭐 힘이 안 들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죠? 사실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밤잠을 설치고 있고 또 향후의 대책들 또 어떻게 하면 뭐 모든 사람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 볼까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2018년도 시장, 2019년도 시장 이거보다 더 나빴던 시장에서도 항상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 이번 시장도 잘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해서 시끄럽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라. 그죠? 우리가 또 이 카리스마가 좀 있어요. 그죠? 이런 방구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도 원래 꼭 저하고 마지막을 또 해피하게 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카카오 친구 좀 많이 친구 좀 추가해 주시고요. 네, 노란톡이죠, 그죠? 카카오톡에 제 이름 치면요, 네 있으니까요. 고수회전 문원영 치면 있으니까 많이 좀 친구 추가해 주시고. 또 뭐 유튜브나 또 TV 방송 아직까지 뭐 제 방송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SBS, CNBC요. 5회 6회 방송이 맥입니다. 5회 6회 녹화를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사실 방송 시간이 부족해서 방송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PD님들도 저보고 막 그랬어요. 방송 끝났는데 저한테 주식 막 물어보시더라고. 개인적으로 궁금하다면서 공부한다고. 그래서 좋은 내용들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으니까 또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또 기회 되시는 분들은 저하고 또 매매해가지고요. 열심히 대한민국에 좋은 매매로 한 1등을 한번 해보자고요. 좋은 매매로. 그죠? 작것들 신경 쓰지 말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간밤에 새벽에 또 체험방은 나타나서 미국의 야간 시장 보고 새벽 2시경에 다시 한번 나타나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 또 날짜 잡아서 뵙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에 뵐게요.